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론서를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할 방법이 특별하거나 혁신적이지는 않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학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했지만 대학원 공부 방법과 또 임용시험 준비 방법이 크게 달라서 처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교 입시 또 학부 시절 제가 학과 수석까지의 경험을 통해 공통된 전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결론은 사실 기출 분석과 개론서 활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론서를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개론서 2권을 동시에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목차를 통해 세부 영역별로 관련성이 있는 부분을 함께 읽으시면 더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한 권의 책에서 다룬 내용을 다른 한 권의 책에서는 다루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이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도 서술하는 방법이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2권의 책을 함께 보시면 관련된 지식을 쌓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권의 책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한 권을 기준으로 삼고 이 책을 기준으로 순서대로 읽되 다른 한 권을 발췌독하면서 관련된 부분을 가져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 권 기본으로 삼은 책과 발췌독하려고 보충 자료로 삼은 책을 모두 참고해서 목차를 먼저 보시고 공부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태여 공부 계획을 꼭 수립하지 않으시더라도 A책을 읽을 때 진도에 맞춰서 B책의 목차를 함께 보시면서 관련된 부분을 함께 읽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서와 합법 같은 경우에는요, 영락에서 나온 책이 더 최근 책이고 사평이 더 옛날 책이기 때문에 영락책을 기준으로 사평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문 같은 경우에는 사평책이 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사평책을 기준으로 영락책을 보충으로 삼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법 같은 경우에도 2권의 책을 먼저 선정하시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의문론에서 선생님들께서 많이 보시는 국어 의문론 강의를 기준으로 보고, 또 최근 출제 교수로 아마 예상이 되는 그 신승용 선생님의 쉽게 풀어 쓴 국어 의문론을 같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이 쉽게 풀어 쓴 국어 의문론은 200페이지대의 책인데 국어 의문론 강의 같은 경우에 300페이지대의 책으로 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삼고 이를 보충으로 함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좀 목차를 함께 보면 좋을지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문법책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만약 국어 의문론 강의를 읽으신다고 하시면 이 순서대로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순서대로 읽으시면서 보충으로 삼았던 이 책을 함께 보시는 건데요. 예를 들면 2장을 읽을 때 이게 같은 부분인 1장을 함께 읽고요. 또 3장을 2장을 함께 읽고, 또 여기서 의문론적 제약이 나올 때 이 세부 안에 음절 구조 제약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같이 보시고요. 또 의문 현상이 나올 때 이 5장에서 8장을 같이 보시고, 교체 파트가 나올 때 3장을 같이 보시는 방식으로 읽으시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때 당연히 이 영역을 공부하신 이후에 기출문제를 분석하셔야 되는데요. 의문론 전체를 공부해서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컨대 한 1장에서 3장 정도를 공부를 하시고 나면 1장에서 3장 정도 이 정도 함께 보셨겠죠? 이 정도 보시고 나면 현대국어에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국어 기출문제를 함께 보시는 건데요. 이렇게 현대국어 기출문제가 다음과 같이 영역별로 분류된 기출문제집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계시는 영역별 기출문제집에서 의문론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중에서도 이러한 첫 번째 선생님이 읽으셨던 파트, 두 번째 파트를 함께 그 관련된 영역을 바로바로 기출문제로 함께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쌓은 지식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문제를 풀 때 선생님께서 부족한 지식에 대해서도 점검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계속해서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어 사용 기능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와 같은 목차를 함께 목차를 함께 두루 보시면서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장문 같은 경우에 이 순서대로 선생님들께서 책을
4평의 책을 가지고 이 순서대로 읽으신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장문 이론을 보실 때는 여기서 사실 겹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영락에서의 책 보면 2장의 내용이 이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보시고요. 또 쓰기의 과정과 같은 부분도 이 다음 페이지에 보이는 이 가정 중심 장문 지도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기의 과정과 쓰기의 전략이 모두 이 관련된 부분과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곁들여서 같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되고요. 또 그냥 간단하게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한번 예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독서라고 하면 이 독서도 뭐 영락 책을 기준으로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보실 때 영락을 순서대로 읽으실 때 이 첫 번째 보면 여기 독서 가정 모형이 나오는데 이 가정 모형이 그 사회평론 책에서는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독서의 변이하고 텍스트와 관련된 내용이 5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관련 부분을 함께 그 영락책을 기준으로 읽으시면서 사회평론된 평론 아카데미의 책을 보충자료로 발췌독하는 형식으로 이 한 파트를 공부할 때 같이 연결지어서 공부하시는 방식으로 공부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 문법에서 소개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독서에서도 이 관련된 이 부분을 함께 영역별로 더 세부적인 영역별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합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인데요. 합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법 교육론과 의사소통 이론이 모두 되게 최근에 새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의사소통 이론은 합법 교육 중에서도 특히 의사소통과 관련된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얼개를 잡는 데는 합법 교육론이 좀 더 유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합법 교육론을 가지고 중심으로 보시고요. 이때 이러한 것들을 보실 때 3장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공부하실 때 보면 자아 개념과 자아 노출이 나오는데요. 이 자아 개념과 자아 노출이 그 의사소통 이론에서 1, 2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보시면 되고요. 또 7장에 대화 교육이 나오는데 이 부분 다음 세 번째 장에 보면 대화의 원리 하면서 이러한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함께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자료로 돌아와서요. 이와 같이 개론서를 보실 때 두 권을 동시에 보시고 또 목차를 함께 펼쳐놓고 같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이 목차 방금 사용했던 목차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에 한글 파일과 또 PDF 파일로 올려놨으니까요. 선생님께서 필요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선생님들께서 혹시 목차를 또 괜히 만드실까봐 제가 파일로 정리를 하긴 했지만 만약 제가 수험생인 입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면 혹은 사실 제가 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대 목차를 따로 단거나 하듯이 종이로 다시 타이핑하거나 종이로 다시 손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이걸 스캔하거나 복사해서 활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더 깔끔하게 찾아보시기 편하시도록 제가 파일로 만들어 놨으니까 드라이브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아까 방금 설명을 하면서 같이 다뤘던 부분이긴 한데요. 개론서를 두 권 동시에 읽고 또 관련된 영역을 바로 기출문제를 함께 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임용시험에 있어서 당연히 기출문제 분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출에서 계속 출제가 자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를 중심으로 선생님들께서 전체적인 내용의 틀을 또 파악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심화 학습을 계속 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하는데 선생님들께서 초수시라면 특히 출제가 빈도 높은 개념 위주, 중요한 개념 위주로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이를 통해서 틀을 잡으시고 이를 중심으로 다시 개론서를 읽고 공부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느 정도 틀을 잡으셨다고 하면 이제 이 초반부에는 계속 넓게 펴트리는 학산형 공부를 하시고 이러한 공부가 선생님들께서 계획하신 나머지 이 기간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차지한다면 이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수료형 공부를 하시고 또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또 답안 작성을 연습하시는 시간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을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최소한의 정리를 하는 건데요. 꼭 필요할 때만 마인드 매핑이나 노트나 다이어그램과 같이 시각화 자료를 활용해서 정리를 하시되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구태여 정리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지나치게 많은 노트 정리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고 선생님들께서 지금 초반에 공부 시작을 하시는 단계라면 혹은 초수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모르는 게 많고 이해되지 않는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구태여 정리하실 필요 없고 그냥 반복해서 읽는 것으로 혹은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니까요. 그냥 반복해서 읽는 것으로 학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후에 선생님들께서 그래도 잘 모르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 개론서를 1독을 하시는데 1독 하시고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 때도 이 부분을 제가 전 영역을 하라고 물론 얘기를 했지만요. 그냥 개론서를 A부터 Z까지 쭉 읽어라는 게 아니고 뭐 이 A부터 Z까지 있다고 하면 이 A와 관련된 파트를 영락에서 읽고 또 사평에서 읽고 그 다음에 A와 관련된 기출문제만 풀고 이런 식으로 마지막 장까지 다 해서 전 영역의 기출문제를 풀고 나면 선생님들께서 전체 기출문제를 한번 풀게 되시죠. 그래서 이 이후에 어느 정도 틀이 잡혔을 때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 분석이라고 하면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분석하는 부분에서 선생님들께서 이미 출제했던 개념을 바탕으로 좀 더 심화된 내용들,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 혹은 관련된 근처에 있는 개념들, 비슷한 것들을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그리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개론서를 발췌독하시면서 넓혀 나가시고요. 또 이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공부 기간 동안에 3분의 1 정도 지났다고 하면 이제 수렴한 공부로 가셔야 되는데 출제 빈도가 높지 않은 것들 혹은 출제가 예상 요소가 아닌 것들 혹은 내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해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 싶은 개념들을 지워 나가시면서 공부하는 게 바로 수렴형 공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분의 1을 수렴형 공부에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시간에 쓰시면 되는데 특히 답안 작성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 모의시험 실전과 같은 모의시험 형식으로 하시되 25학년도 기출부터 14학년도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구태여 문풀이나 모고 절대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들께서 25학년도부터 14학년도 기출문제까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내가 잘 이해를 했고 또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답안 작성을 연습할 때 정말 깔끔하게 나와서 이제 더 이상 연습할 필요가 없다고 싶다면 이러한 것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사실 절대 추천하지 않고 25학년도에서 14학년도 기출만 보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전 시험 당일에 해야 할 것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실수가 빈번한데 이 실수를 꼭 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부분을 잘 놓치는데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것들 그냥 단순히 선생님들께서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신다고 생각하고 아주 간단하게 A4 용지 10쪽 이내로 시험장 노트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선생님들께서 계속 개론서와 기출문제만 반복을 하셔도 충분히 시험을 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수라면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학습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개론서와 기출문제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요. 자신만의 학습 전략을 잘 세우셔서 임용시험을 효율적으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꾸준히 반복 학습하셔서 출제 포인트를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합격과 평안한 교직 생활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